윤창중 시국 토크쇼가 대구를 찾아갑니다. 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블고 대구 토크쇼 도서구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시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돌발적인 대선 도전 중도 하차 소식. 여기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저도 물론 약간은 놀랐습니다만 인간 반기문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면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과 3주 만에 중도 하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이한 일이죠. 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결례가 된다면,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 참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이 국제적 인물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 정치 쇄신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기문 총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이냐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런 결심을 했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에 대통령 자리에 도전한다는 것이 유엔 그 규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다, 위배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기문 총장과 같은 그런 국제적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 굳이 제가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3주 안에 대권 도전을 포기할 것 같으면 과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문약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저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 그룹이라든가 또는 언론계라든가 또는 사법부라든가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엘리트 그룹의 그 문약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말이죠. 국가를 문약하게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참 중요한 문제로 짚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이 무인을 경시하고 무를 경시하고 문을 중시해온 바로 이 사상이 대한민국을 문약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철저히 당파적인 철저히 이 당파적인
그 투쟁에만 그 몰두하는 그 배경, 그 몰두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문을 중시하고 물을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차제에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 왜 대한민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윤창중 당신이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라 그러면 저는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무인 정신, 사무라이 정신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문인 우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러한 풍토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약을 가져오는 배경에는 바로 영혼이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첫 번째 원인을 꼽으라면 저는 영혼의 부자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이란 건 뭐냐? 영혼이란 것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제1의 덕목을 저는 영혼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뭐냐? 국민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기계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시류에 영합하는 거. 시류에 영합하고 편승하고 눈치 보고 또는 그 복지 부동하는 거. 이 전형적인 그러한 형태가 바로 영혼이 없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혼이 없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영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반기문 총장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저는 아주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와 처세술, 공직자로서 처세술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반기문 씨는 이 정치의 본질과 처세술, 공직사회에서 그 이른바 기름 바른 장어라는 그러한 별명을 드릴 만큼 요리조리 그 처세의 기술을 발휘해서 마침내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그 UN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거. 이렇게 하면은 정치도 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대한민국 최고 권력도 가질 수 있다.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는 무엇이냐?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하는 직업이 저는 정치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정치는 무엇이냐?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하는 직업이다.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해서 그 우군을 바탕으로 자기 세력을 다수로 만드는 작업. 다수. 세를 다수로 만드는 거. 그 우군을 다수로 만든 작업이 그런 직업이 바로 정치다. 정치인이 해야 될 그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우군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할 경우에
절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윤창중의 지론입니다.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그것도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착각하는데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잘하는 정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정말 보수 우파인 줄 알고 보수 우파들이 아스팔트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말 잃어버린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거나, 그러니까 예컨대 광화문에서 소고기, 참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촛불 시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라면 나와서 절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다 해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정권을 음해하는 것이고 과학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3개월 동안 촛불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4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불렀다고 한 거예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불렀다고 한 거예요. 그야말로 영혼 없는 정권. 저는 각 정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는 좌파 정권에 대해서 영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은 뭐냐? 곧 정권의 철학이고 정권의 본질인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런 대한민국을 남기겠다. 이것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반기문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보수 우파 정권을 세웠더니 정권이 출발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중도 실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론을 급조해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5년 동안에 4대강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그러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박지원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에게 박지원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광화문, 대한문 앞에, 그리고 태양로, 마로니에 공원에 몰려든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에게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 현장에 나가면 박지원 씨를 비판하는 그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사람이 박지원 씨인데, 반기문 총장이 박지원을 만나서 협력을 요청했다? 협력을 요청하고서도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말이죠. 보수 우파는 죽으나 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은 나를 찍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영혼의 부재. 그 영혼이 부재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시련, 이런 절망의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박지원 씨가 과연 누굽니까? 악의 정치의 화신 아닙니까? 악의 정치의 화신. 제가 30년이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사만 논설을 하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박지원 씨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하라면 악의 정치의 화신이다.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악의 정치의 화신이라고 저는 역사에 기록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을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분이 만나가지고 빅테크를 친다고 뭐 쑥덕쑥덕 논을 했다? 그러면 보수우파 세력들이 아이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할 것이다. 정말 생각할수록 불쾌합니다. 생각할수록 저는 저 윤창중은 모멸감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태극기 세력 그 일부 시민들 속에는 반기문을 태극기 세력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박지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경선 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을 벌이다가 도저히 지지도가 오르지 않으니까 한나라당을 군사 독재 정권의 잔당이라고 한 그 군사 독재 정권의 잔당이라고 자신이 마시던 그 샘에다가 침을 뱉고 도망간 손학규 씨. 손학규 씨를 반기문 전 총장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을 박살내고 나간 김무성 씨를 만나고 오세훈 씨를 만나가지고 대선 선대본부장을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보수우파의 대안, 보수우파의 대선 후보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기문 씨를 보수우파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아무리 정권을 뺏기더라도 차라리 야당을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영혼이 없는 사람을 보수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밀 것이냐. 저는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봤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못한 인물, 못한 대통령으로 참 임기를 허겁지겁 거의 채우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이란 뭐냐면 정치인은 절대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가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대의 정치 지도자 중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풍미했던 그 지도자 가운데는 예컨대 광화문에 촛불 시위가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2016년은 광화문을 절대 광화문의 광장의 민심을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이다. 광장의 민심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됐던 좋은 국민이다. 이런 낯간지러운 극찬, 이 촛불 칭송을 하는 그렇게 영합하고 편승해서 여러분, 여보세요. 반기문 씨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수우파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요? 2016년,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이다. 좋은 국민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다? 이건 정치 지도자의 ABC가 없는 거 제가 볼 때는 제가 단언하건대 현재 새누리당과 그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무슨 바른정당이라는 그 도망병 집합소에서는 그 도망병 집합소와 새누리당 그 출신들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주름잡을 정치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류에 영합하는 그러한 정치인은 결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실패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그러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보수 우파는 죽으나 사나 당신네들이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 나는 좌파를 챙기겠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좌파부터가 실망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친박계가 준비한 그 꽃가마를 타고서 대통령을 참 손도 안 대고 되려고 했던 그런 반기문 총장이 무슨 김종필 그 전 총리의 청구동, 지금은 행정구역이 신당 4동이라고 합니다만 신당 4동 청구동 자택까지 찾아가고 무슨 TK를 잡아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북 안동에 가서 하회마을도 갔다 오고 뭐 이랬던 분이 갑자기 무슨 좌파 행세를 하면서 무슨 백목항을 가겠다, 무슨 노무현 대통령 가지도 않은 노무현 대통령 그 무슨 거기에 가서 묘역에 가서 무슨 분향을 하겠다 하니까 보수 우파만 이게 지금 띵 하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좌파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갈짓자 그야말로 무슨 손학규한테 갔더니 손학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혁을 분명히 주창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 오세훈한테는 무슨 선대 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여보세요. 오세훈 씨가 무슨 선거의 무슨 제왕입니까? 선거의 달인입니까? 자기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는 사람한테 무슨 선대 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 아마추어도 너무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반기문 전 총장이 내놓은 그 캠프라는 걸 보니까 그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제2, 제3의 반기문과 똑같은 말이죠. 그야말로 화려한 경력에 화려한 학력이지만 한결같이 처세의 달인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처세의 달인들이라는 그야말로 기름 바른 장어들, 정말 그 분야에서는 다들 입을 모아서 기름 바른 장어라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예외도 없이 다 뽑아놨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딱 계산한 거예요. 자, 지금 예컨대 태극기 시민 세력, 이건 가만히 둬도 다 오게 돼 있다. 가만히 둬도 옵니까? 그러니 우리는 좌파로 가자. 좌클릭이다.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함에 가가지고 뭐 안보가 어쩌다고? 그런 속보이는 짓을 하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되기 어려운 자리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극악스러운 언론, 그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스럽고 악랄한. 세 번째는 이른바 지식인 임내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들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한테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돌아서 비난 공세를 벌이는 대한민국의 지식인, 언론, 정치권, 대한민국 지식사회. 이 사람들의 그 악랄한 이른바 검증이란 이름의 그 신상 털기, 이걸 그 과정, 그 터널을 벗어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거나 현직 탄핵은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 아마 참 그야말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참 대통령 선거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떨어지면은 이제 대통령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그 대통령병 환자가 된 게 지금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씨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귀국 인사를 하는데, 물론 연배가 우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라 하지 않더라도 귀국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맞지 않는, 너무 정말 봐줄라도 봐줄 수 없는 참 처신 아니냐. 어떻게 나흘이 걸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면서 말이죠. 중국 시진핑이 천안문 망루에서 그 옛날 같으면은 중공군이죠, 중공군. 중공군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 서가지고 참 손 흔든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7번, 8번 독대했다는 둥, 이런 소리를 참 나오게 했던 그 분이 귀국해서 나흘 만에 딱 2분 통화했다. 2분 통화했다. 참, 저 같으면 청와대 면담 요청을 해서 저는 찾아갑니다. 정말 간곡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반기문 전 총장 절대 욕 안 얻어먹습니다. 절대 누가 욕하겠습니까? 정말 간곡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반기문 총장은 귀국 전에 했어야 돼. 귀국 전에. 귀국 전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에서 반기문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패대기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귀국해서 나흘 만에 딱 2분 통화했다. 이런 이야기만 공개하는,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죠. 인간, 정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한다는 그 귀중한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국민들이 호감이 가지 않으면 절대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호감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민심이라는 것은 호랑이 같아가지고, 민심은 호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까지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 사육사까지도 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는 거예요. 자, 정치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미 거센 비난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환호하고 열광했던 국민들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핥히고 물고 떨어지는 그러한 야수, 호랑이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민심이라는, 바로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실패는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내가 개인적인 손해도 참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많은 참 신세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의를 지키겠다라고 꿋꿋한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면 전통과 의리와 신의, 역사 이런 것을 중요한 지켜야 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존중하고 있는 보수 우파로부터 아마 저는 맹목적인 지지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기문 다시 봤다. 아, 멋지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것 같은, 정말 이 백척간두에 있는 대한민국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몰표,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이번에 그런 꿈을 펼쳐보려는 분들은 제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저 윤창중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신의라고 봅니다. 신의. 따라 지금 바른정당으로 도망간 그 의원들 또는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보다 더 모질고 야박한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 예컨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과 같은 분들은 저는 결코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기본 자격을 갖추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와 인터뷰를 하니까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광화문 민심, 광화문 촛불 민심을 모르는 소리라 이게. 한마디로 잠꼬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 네? 그리고 무슨 바른정당의 무슨 대표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도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승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승민이 발버둥을 쳐도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사람이 1%, 2%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1%, 2%는 보수 우파가 찍은 게 아니에요. 보수 우파가 지지한다고 여론조사 답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에서 유승민한테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유승민을 키워야 보수 우파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고 믿는 1% 내지 2%의 전략적인 국민이 지금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지도 1%, 2%라는 건 막말로 이 인문사회과학에서 통계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1%, 2%의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안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나오는 거나. 5% 미만의 지지도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5% 미만의 지지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당신 유승민을 지지하느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1%, 2%입니다. 이건 결코 유승민은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거꾸로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태극기 세력이 저 광화문 촛불 세력을 압도하니까 2배, 분명히 제 눈으로 볼 때는 2배 이상 더 많이 나오니까 새누리당에 숨어있던 그 기회주의자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이쪽 태극기 세력 안에 있는 그야말로 해바라기성 인사들이 새누리당 그 세력과 또 손을 잡고 슬슬 그들을 태극기 군중 집회의 연사로 슬슬 내세우는, 대비를 시키는 그런 참 작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말씀만을 저는 태극기 세력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반기문 전 총장의 패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건 매우 교훈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반기문 전 총장이 불과 3주 만에 참 항복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소위 말하는 근성 부족이다. 근성 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은 정말 근성입니다.
소위 말한 일본어로 곤조라는 거죠. 곤조. 이 곤조가 없는, 이 근성이 없는 정치는 결코 정치 지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컨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YS와 DJ에 대한 그 평가는 지금 윤창중 관람소장 TV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근성에 관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특이 체질이십니다. 특이 체질.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햇병아리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16년 동안 제가 상도동을 출입하면서 그 취재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어떤 그 교훈이 있다면, 그 끈질긴 근성. 아무리 정치적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그 일어서는 근성. 그 근성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비록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 근성만은 길러야 한다. 정말 근성만은 길러야 한다. 네. 정말 근성만은 길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씨는 바로 이 근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죠. 제가 물론 굳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씨라든가 참 제주도의 원희룡 씨라든가 그분들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절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성이 없으면. 그러나 정치인에게 시련은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본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했고 예견도 못했고 예상도 할 수 없는 성격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련이 하루아침에 닥쳐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 음의 세력으로부터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하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봉한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올라오는 그 저력, 그게 바로 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근성인 거예요. 그게. 그런 근성이 있어야만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서 공격을 해올 때 그냥 굴복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원천까지도 보복하는 그 십자포화를 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근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분단국가에서. 그런 근성이 있는 현대 정치 지도자를 찾으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 이외에는 솔직한 말씀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노래 안 쳐요. 국가 자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국가의 존망,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절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반격에 나서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좌우를 통합해서 국민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정치 교체를 하겠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반기문 씨는 제가 볼 때 딱 그 말 듣고서 저는 이 사람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지금 광화문을 이 경계선언해서 촛불 시위 세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 국가 이념, 그 국가 이념을 송두리째 전복시켰다는 세력, 이석기 석방, 통진당 해산 무효, 개성공단 재개, 이런 소리를 하는 세력을 반기문 씨가 설득을 해서 통합을 한다?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비저장 장기수 간첩, 이러한 버젓이 간첩이면서 대한민국 주민 등록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의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을 뭐요? 화합을 한다? 통합을 한다? 그러면 정치 교체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밋빛 구상, 참 허무맹랑한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갖고서 국민을 현혹시켜 보려다가 3주 만에 지지도가 10%대로 급락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왜 나오셨습니까?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래서 무슨 뭐 대권 운운하면서 그 대한민국 신문 방송, 그거 참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방송 같지도 않은 방송 내서 무슨 대권 후보다 어쩌게 해서 경기도 뭐 남경필지사 나오세요, 뭐 어디 뭐 무슨 뭐 제주도 원희룡 불러다가 무슨 오세훈 어쩌고 해서 좌담하고 하면서, 저도 직업이고 지금 야인의 입장에서 참 그걸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이 난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거냐. 풍찬 노숙하면서도 내가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반격하겠다 하는 그러한 근성의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보는 거예요. 보수 우파에서 나올 시간이 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에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하차로 인해서 문재인 대세론이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반기문 씨를 지지했던 층을, 그 계층을, 그 지지층을 분석해보면 소위 말하는 지금 보수 이 우파 이 진영 안에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는 그 사실에 정말 아주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반기문을 지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도층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른바 중도층이라는 사람의 일부, 그 다음에 내가 좌파고 내가 진보이지만 정말 문재인은 싫다, 안철수도 싫다, 무슨 손학규 저런 사람도 싫다 하는 그런 좌파 일부가 반기문 씨를 지지했는데,
반기문 씨가 중도 하차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씨로 갈 가능성, 그 개연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세는 독약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세는 독약이다.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 이제 이 반기문 지지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극기 세력의 일부, 그 다음에 중도층, 그 다음에 문재인을 싫어하는 소위 반문 좌파 진보층이 지금 반기문 씨의 중도 하차로 인해서 지금 황당해진 거예요. 허탈해진 거예요. 자,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세력이 만약에 문재인 쪽으로 가게 된다면 문재인의 고정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씨가 이번 이런 사태 속에서 가장 피해자다. 그건 뭐냐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세력을 그냥 완전히 탁탁 긁어 모은 것이 제가 볼 때는 25%대라 이게요. 더 이상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 이런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정말 죽으나 사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층이 제가 볼 때는 20%, 25%그 안팎이다 이거예요. 30% 훨씬 미만에. 바꿔 말하면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25% 안팎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러냐? 나머지 75%의 그 유권자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한 층이 바로 그 세력인데 70% 안팎인데 그중 일부가 반기문 씨를 지지해왔다. 끝까지. 근데 그 지지해온 세력 중에 일부가 문재인 씨로 넘어간다면, 문재인 씨의 지지로 넘어간다면 이게 30%대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보수 우파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걸 왜 막아야 되느냐? 그것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과연 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재인 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 국가 지도자로서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참 깊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이게 바로 문재인 씨의 이념적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문재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재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념적 실체, 이념적 본질을 설명하고도 남는 아주 적확한, 적절하고도 그 제대로 된 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이의 6.15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의한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 자신의 꿈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한 미군의 철수, 전국적인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박근혜 정권의 집권으로 무기 연기됐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미국을 향해서 한미 동맹, 그 중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깨뜨리겠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겠다.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이가 말하는 다자안보틀,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 들어오는, 바꿔 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있어서는 그런 다자안보틀, 자주국방이 실현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떡하느냐? 대한민국과 북한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거래를 왜 하느냐?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 현재의 정전협정. 지금 우린 정전이란 말이에요. 이 정전협정을 휴지로 만들고 백지로 만들고 평화협정이라는 거짓말 협정을 만들어가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제2의 북한이 되어버리는 황당무계한 국가적 파탄 사태, 국가적 사멸이 초래되고야 만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세론을 여러분의 손으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지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수수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보수 우파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낙관적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서, 그 제대로 된 후보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게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 세력의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창중이가 현재의 대선 정국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 이유를 대봐라. 이유를 대겠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효율적인, 효과가 큰 무기는 뭐냐? 그것은
위기감입니다. 위기감. 항상 제가 보면은 제가 30여 년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위기감이 팽배한 차고 넘치는 진영이 반드시 집권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관찰 경험입니다. 관찰 경험의 결과입니다. 위기감이 있으면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위기감의 희생물이 바로 이회창 총재의 두 번에 걸친 대통령 낙선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이른바 대세론을 야당 총재할 때 10년 동안 누린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위기감은 전혀 없었고 한나라당의 반대표에 섰던 김대중 정당과 이런 그 소위 당시에 집권 여당에서는 이렇다 하게 내세울 후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감이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역사도 다 경험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위기감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정권을 그냥 손도 대지 못하고 좌파 진영에 넘겨줄 뻔한 그러한 참사를 우리가 당하고도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최순실 사건이라는 게 나타남으로써 저는 그래서 최순실 사건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호기로 삼게 된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그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감에 팽배한 지금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이 지금 계속 광장과 거리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지금 보수 우파 세력 그 안에서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기문의 중도 하차로 인해서 낙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감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